반갑습니다. 무탈하게 잘 계시죠? 네. 외출도 못하고 외식도 못하고 저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건 대답이 영 괜찮은데. 네. 밖에 나가도 못하고 집에서 할 일이 공부밖에 되겠습니까? 연속극 봅니까? 네. 에이. 영웅이 봐요. 근데 연속극 재밌는 거 다 끝났잖아요. 아직 재밌는 거 남아있는 이태원 클래스? 그거는 보세요. 뭐 하이에나 본다고? 에이, 그런 거 보지 마요. 자, 뭐 코로나가 오든 어쨌든 우리 시험은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시험 칩니다. 코로나 왔다고 해서 시험 2달 연기하는 게 아니고 똑같은 날 시험 치니까 공부는 열심히 합시다. 자, 3, 4월 과정 이제 우리 첫 시간이죠? 첫 시간 맞아요? 네. 자, 처음 등록하신 분도 계시고, 자, 공인중개사의 강의가 가장 이제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11월 달부터 공부를 꼭 쭉 해오신 분도 계시고, 또 3, 4월에 등록하신 분도 계세요. 11월 달부터 이제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신 분 위주로 강의를 하게 되면 3, 4월에 등록하신 분들은 전혀 못 알아듣습니다. 또 3, 4월에 처음 등록하신 분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강의를 하면 11월 달부터 또 들어오신 분들은 또 지겨워해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계속 기초적인 걸 완전히 빼고 갈 수는 없고 한정된 시간 내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초적인 것도 당연히 터치는 합니다. 터치는 하고 당연히 이제 강의를 곁들여서 하는데 계속 기초적인 것만 하고 있으면 전부 다 똑같이 같이 이제 떨어지자,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어쨌든 우리는 1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장에 가서 그 문제들을 다 풀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초적인 것만 계속 하고 있어가 되는 건 아니고 수준을 좀 올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할 양은 자꾸 늘어납니다. 한정된 시간 내에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기초적인 것도 하고 수준도 올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 소리도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좀 힘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도저히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1, 2월 달 강의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 동영상을 좀 활용하셔서 집에서 조금 다부지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11월 달부터 여기서 와서 고생한 분도 계신데 3월 달부터 등록하신 분들은 다른 분들 여기 와서 고생할 때 집에서 연속 보고 놀았잖아요. 그러니까 다부지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시험은 똑같이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에 시험을 치니까 늦게 등록했다고 해서 시험 치는 날짜를 2달 연기해 주는 거 아닙니다. 똑같은 날짜에 치니까 그만큼 다부지게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과목이 부동산 공시법이니까 기초인 것부터 조금 곁들여서 해나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시법이 뭐냐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민법에서 충분히 공부를 하셨을 것이고 공시는 공개적으로 알린다. 공개적으로 알린다. 부동산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한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자, 지금 여기 신정동에 어떤 토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 부동산 맞죠? 요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요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게 부동산 공시법인데 그 정보를 알리는 방법이 요 토지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면 원칙적으로 일단 남구청에 가서 토지대장을 발급받아 봅니다. 요 토지대장에 보면 요 토지의 지목과 면적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 토지의 모양새를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지적도를 발급받아 봅니다. 그러면 요것도 요 토지를 알리기 위한 그 내용이 정보가 들어있고 그럼 요 토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누구고 전세권 설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을 해서 대출을 했는지 그런 관계를 알고 싶으면 부동산 등기부를 봅니다. 그러면 등기부도 결론적으로 요 토지에 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한 거예요. 자, 요가 관련되는 법이 자,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아주 말이 깁니다. 자, 요게 하나 있고, 요 법이 있고, 요것과 관련되는 법이 부동산 등기법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요 법도 요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그 내용 정보를 알리기 위한 법이고, 요것도 요 토지를 요 부동산을 국민들에게 정보를 알리기 위한 법이니까 요 법 두 개를 합쳐서 부동산 공시법이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12문항이 출제가 되고 여기서 12문항이 출제가 돼서 부동산 공시법이 24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자, 요 중에서는 요 법의 내용이 아주 많아요. 많은데 우리가 나중에 중개업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우리 출제범위입니다. 그래서 출제 범위를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에서 지적에 관한 내용만 출제가 된다. 요것만 우리 출제 범위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고 요것만 공부하면 되니까 원래 법 명칭은 요렇지만 그냥 말을 줄여서 지적법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지적법 그러면 지적법이란 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요 법 중에서 지적에 관련 내용을 우리가 공부하면 되니까 그냥 줄여서 지적법이라 그런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 교재는 요거부터 먼저 이제 나와 있는데 등기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요번에는 진도를 부동산 등기법부터 나가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지난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 자, 등기법 봅시다. 그래서 등기법을 요번에 좀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자, 152페이지. 자, 등기제도 총살. 자, 1, 2월 달에도 요 그림을 그렸었는데 아직까지 기초가 좀 덜 됐으니까 내가 지금 등기란 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법이다. 자, 등기가 뭐냐? 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변동 관계를 요 부동산 권리 소유권이 누구고 전세권이 누구고 저당권이 누구냐 권리 변동 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게 등기예요.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부동산이 물건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권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부동산은 물권 변동 관계를 그 물건에 관한 권리 변동 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게 등기라고요. 자, 그럼 내가 지금부터 등기란 해보겠습니다. 자, 요번에는 요 건물입니다. 건물. 요 건물을 갑이라는 사람이 신축했습니다. 자, 신축을 해서 요 건물을 을한테 팔았어요. 자, 매매를 했고, 자, 을은 돈이 필요하니까 A 은행으로부터 돈을 1억을 빌리고, 그 다음에 요 A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을이라는 사람을 믿고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요 집을 믿고 빌려줘요. 그래서 요 A 은행이 요 집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한다.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요 물건.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권리 행사하는 요 물건을 저당권이라고 합니다. 자, 1억이라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담보하면 그 권리 이름이 뭐고요? 저당권. 동산을 담보하면 질권이라고 그래요. 전당포에다가 내가 내 시계를 갖다 맡기고 돈 4만 원을 빌렸다. 그러면 전당포 아저씨가 내 시계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가 질권입니다. 돈 1억을 빌리면서 집을 담보했다. 그러면 요 은행이 내 집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뭐라고 한다고? 저당권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요런 권리 관계를 요 부동산, 요 집이 요런 권리 관계가 흘러나왔을 때, 자, X라는 사람이 건물을 쳐다보면 건물 껍데기만 보이지 이 집에 대한 권리 관계를 전혀 알 길이 없어요.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게 이 뭐라고요? 요게 등기라고. 지금부터 등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등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권리를 국민들에게 알릴까 고민하다가 등기라는 것은 권리 관계를 공시하는 게 맞지만 일단 권리가 있으려면 물건이 있어야 돼요. 물건이 뭐라고 했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 물건이 있어야 권리가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이다 이것부터 먼저 표현하는 게 맞겠다. 어떤 물건이다 이것부터 먼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물건인지 알리는 것.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물건 간다고 또 집구석 물건 생각하면 안 돼? 네? 어떤 물건인지 이거 알리는 걸 기록하는 난을 표제부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네? 표제부. 자, 표제부에는 권리관계를 알리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요 밑에 권리가 나올 건데 요 권리들이 어떤 부동산에 해당하는 거다.
어떤 부동산이다 이걸 알리는 게 표제부예요. 자, 표제부를 한번 그려봅니다. 1, 2월 달에는 토지를 그리는데 이번에는 건물을 그립니다. 건물이 조금 더 복잡해요. 자, 등기를 할 때마다 번호를 매깁니다. 그래서 이걸 번호라 그러는데 표제부에는 순위가 없어요. 이거는 오로지 요 부동산 표시만 나타내니까 순위가 없기 때문에 번호는 번호인데 요 번호를 표시 번호라 그래요. 자, 1. 자, 그 다음에 요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접수입니다. 요 등기가 언제 접수됐느냐? 자, 접수 일자는 기록을 하지만 접수 번호는 없습니다. 이것도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표제부는 접수 번호가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부동산 표시를 나타내니까 자, 소재 지번이 나올 겁니다. 소재 지번. 여기에다가 건물일 때는 또 건물 번호까지 나오는데 요 건물 번호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하고 소재 지번, 소재. 울산광역시 남구 여기 신정동입니까? 신정동. 요게 소재고요. 지번은 10번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내역이 나와요. 요 건물이니까. 자, 지금 현장에 안 가보더라도 어디에 있는 건물이고 여기까지 나왔어. 어디에 있는 건물이고 요 건물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여기다 기록해 줘야 돼. 이걸 건물 내역이라 그래. 자, 뭘로 지었느냐? 철근 콘크리트. 자, 철근 콘크리트. 그럼 철근 콘크리트를 지었다. 자, 그 다음에 지붕도 들어가요. 건물에는 지붕이 아주 중요해. 슬라브 지붕이냐 슬레이트 지붕이냐 이 말입니다. 자, 슬라브 지붕. 지금 이 몇 층이에요? 2층인 줄 알겠습니까? 2층입니다. 2층. 요까지를 뭐라 그러냐 하면 요 건물의 구조라 그래요.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 2층. 이걸 건물의 뭐라고요? 구조. 그 다음에 요 건물이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 근린시설이냐 이런 걸 적어줘야 돼. 단독주택. 단독주택. 요거까지를 뭐라 그러냐면 요걸 구조. 단독주택 이걸 뭐 이렇게 종류. 그러고 나서 1층 면적, 2층 면적. 자, 1층 면적, 2층 면적. 그래서 요게 건물 내역란에 들어가는 것은 구조, 종류, 면적. 또 이게 계속 이렇게 적읍시다. 구조, 종류, 면적. 요게 구조고 요 밑에 여기 종류입니다. 요게 면적. 그 다음 등기 원인. 그래서 건물 표제부에 기록되는 내용은 표시번호, 접수일자, 그 다음에 소재 지번, 건물 번호가 있는데 건물 번호는 다음에 설명드리고 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 종류, 면적. 접수가 되시죠? 자, 그럼 봅니다. 내가 지금 현장에 안 가봤지만 등기부만 딱 보니까 표제부를 딱 보니까 어디에 붙어 있는 건물이며 그 다음에 어떻게 생긴 건물이라는 게 대충 그림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네. 안 그려져요? 네. 이게 표제부예요. 그럼 이거는 권리관계는 안 나타나고요. 일단 권리가 나오려면 물건이 먼저 나와야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라면 물건이 먼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가 나옵니다. 자, 권리는 소유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전세권도 있고 지상권도 있고 아주 많아요. 자, 우리 부동산 등기부상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8가지로 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가 뭐겠어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있어야 그 소유권 위에 전세권 설정하고 그 위에 저당권 설정을 해요. 그러니까 소유권만 별도로 뺍니다. 소유권을 기록하는 난을 별도로 두는데 그걸 갑구라 그래요. 요 표제부는 요 부동산의 표시를 등기하는 데고 갑구는 권리 중에서 무슨 권? 소유권을 등기하는 데입니다. 자, 소유권을 등기하기 위해서 갑구라는 걸 둔다고요. 갑구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것도 등기하는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기는데 요때 요 번호는 이건 권리니까 권리는 순위가 있어요. 그래서 순위 번호라 그래요. 표제번호는 무슨 번호? 표시번호. 갑구 얼굴은 순위 번호입니다. 자, 순위 번호. 그 다음에 요 권리는 지금 이 등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그래서 등기 목적부터 먼저 들어가요.
자, 등기 목적. 자, 맨 처음에 갑이 이 집을 지어서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지금 등기를 하고 있는 목적은 소유권을 말 목적으로 보존할 목적으로. 그래서 소유권 보존. 그 다음에 접수. 이때는 접수하면 일자도 들어가지만 접수하는 일자로도 들어가지만 접수 번호도 들어가요. 이거는 순위니까. 자, 번호는 순위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이 번호는 접수 번호, 순위 번호는 다 순위 때문에 필요해요.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인데 나중에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면 공부를 하겠지만 소유권 보존 등기에는 등기 원인과 원인 일자는 아예 기록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권리자 및 기타 사항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몇 페이지에 있냐 하면 우리 양식이 100 저 뒤에 등기부에 100 몇 페이지에 이게 197페이지 194페이지 195페이지 197페이지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권리자.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한 권리자가 누구예요? 갑. 성명, 주민번호, 그럼 주소.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갑이 을한테 팔았다면, 그러면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야지.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 유식하게 말할게. 소유권 이전. 자, 을 앞으로 등기합니다. 2번. 요때 을 앞으로 등기하는 원이 등기하는 목적이 뭐라고? 소유권 보존하려고 이전하려고? 이전. 자, 접수는 접수 일자도 들어가고 접수 번호도 다 들어가요. 자, 등기 원인은 봅니다. 갑에서부터 을로 소유권 이전하게 되는 원인이 뭐에서? 매매. 그럼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이렇게 적어요. 요때 요걸 등기 원인 일자라 그러는데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그러면 요거 등기 원인 일자라 그러는데 요 등기 원인 일자는 뭐 하는 날일까요? 계약한 날일까요? 잔금 친 날일까요? 등기하는 날일까요? 등기하는 날은 요 날이 등기하는 날이에요. 요거요. 등기 접수일자 요게 등기하는 날이고요. 요거는 매매 계약한 날입니다. 계약일이라고 계약일. 어이구. 자, 몇 년 몇 월 며칠 매매. 그럼 몇 날 몇 년 며칠 요 날이 매매 계약한 날입니다. 자, 그다음 권리자. 이제 요번에는 소유권 이전하는데 권리자가 누구예요? 을이지, 을. 을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들어가고요. 요게 권리자예요. 그리고 요즘은 매매 계약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갑과 을이 거래한 거래가액이 들어가요. 등기부에. 지금 여러분들 등기부에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좀 보세요. 집만 사재지 말고. 그게 보면 거래가액이 들어가. 자, 거래가액에 갑과 을이 거래한 가액이 2억이다. 그럼 2억 그렇게 됩니다. 요게 뭐냐면 요 위에 요게 권리자고요. 요게 뭐예요? 요게 기타 사항이에요. 그럼 나중에 공부를 하면 거래가액을 등기하는 데는 어디 등기한다고? 소유권 이전이니까 갑구 중에서 어디에? 권리자 및 기타 사항면에 등기한다. 이렇게 하겠네요. 요게 기타 사항이라니까 요게 권리자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을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A은행에 돈을 1억을 빌렸다며? 그러면 A은행이 가지게 되는 권리가 뭐라 해서 저당권이라며? 요걸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등기하는 권리가 8가지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 소유권은 갑구에 별도로 빼고요. 그 나머지는 한 군데 다 묶어요. 이걸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다 또 각각 하니까 너무 복잡해지더라고. 그래서 소유권은 별도로 뺐고요. 나머지는 다 을구라고 해서 같이 묶어요. 그럼 요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입니다. 이외의 권리. 자, 순위번호. 양식은 위에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순위번호. 1. 등기 목적. 자, 요거는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 등기 목적이었지만 지금 요거 하는 거는 등기 목적이 저당권 설정할 목적입니다. 맞아요? 그 등기 목적은 저당권 설정. 자, 그 다음에 접수 일자도 들어가고 접수 번호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등기 원인은 매매 계약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했고요. 그럼 뭐 때문에 뭘 원인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거는 매매 계약 때문에 소유권 이전을 했듯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을과 A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럼 무조건 몇 년, 몇 월, 며칠 설정 계약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설정 계약 이거는요. 저당권도 설정 계약, 전세권도 설정 계약 다 설정 계약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 권리자가 누굽니까? 요때 저당권 권리자가 누군데? A. 개인일 때는 요게 A가 개인일 때는 주민번호, 주소, 법인일 때는 법인번호, 그 다음에 사무소 소재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때 돈을 얼마 빌린지 요것도 알려야 되겠지? 그래서 1억. 물론 건저당일 때는 1억을 빌리면 130% 정도 해서 1억 3천 요 정도 하지만 자, 저당권은 그대로 적습니다. 1억. 그럼 여기서 봅니다. 요때 요 A가 뭔데? 권리자. 1억이 뭔데? 기타 사항. 여기 기타 사항이에요. 접수됐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에서 채권액은 여기 이걸 채권액이라고 그래. 저당권에서 채권액은 어디에 한다고? 을구 중에 어디? 권리자 및 기타 사항이 여기 기타 사항이에요. 자, 그럼 봅니다. X가 요 건물을 쳐다보니까 오로지 요 건물이 2층짜리 건물이 껍데기만 보이지 권리관계를 전혀 알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주소를 딱 물어보니까 신정동 10번지래요. 그래서 신정동 10번지에 대한 등기부를 딱 발급받아 보니까 이렇게 딱 나와 있어. 그러면 실제로 X는 전혀 이 내용을 모르더라도 등기부만 딱 쳐다보니까 맨 처음에 누가 이 건물을 지었고 갑이 지었고 그 다음에 언제 을한테 얼마에 팔았고 맞아요? 또 을이 돈이 필요해서 A은행에 돈을 언제 얼마 빌렸다 바로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요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라고요? 요게 등기입니다. 요게 등기라고. 접수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니까 바로 요 등기를 보는 순간 요 부동산에 대한 물건 관계가 바로 한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요걸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만 여기 등기라고요. 자, 요거는 절대 닦지 마라 그랬죠? 요거는 닦으면 안 돼요. 닦으면 안 된다고 닦으면 안 돼요. 딱. 지우지 말까. 자, 봅니다. 그래서 대충 등기가 어떤 개념이다. 이걸 아셔야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이해가 되겠지. 자, 봅니다. 자, 152페이지. 자, 등기제도 종설. 자, 그 2번. 자, 지금 요 등기제도 종설 부분하고요. 요 종설 부분은 민법과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민법과 거의 중복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우리가 요 뒤에 가서 등기법을 진짜 본격적으로 등기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고요. 그 나머지 민법과 중복되는 요런 평이한 요런 내용들은 저 우리 원장님하고 열심히 하시고 나중에 등기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 152페이지 중간에 2번 부동산 등기의 의. 자, 부동산 등기를 하면 등기를 누가 해요? 국가가 갑을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합니다.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부동산 표시가 표제보고요. 표시 및 권리에 관한 변동사항을 권리가 뭐요? 갑구 얼굴을 말합니다. 변동사항을 등기부라는 공적인 전자적 전자매체 지금은 등기부라는 책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법정 절차에 따라 기록하는 것 또는 기록되어 있는 그 자체를 등기라 그런다. 그러니까 그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양가로 4번은 그걸 해설하는 거니까 볼 필요 없습니다. 방금 내가 설명된 그 내용이 다 들어있으니까. 자, 153페이지고 중간에 보니까 용어 정의가 나옵니다. 이것도 혹시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니까 알아놔야 돼요. 자, 등기부란 1번 등기부란. 자, 등기부는 옛날에는 등기소에 종이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서 기재돼 가지고 종이에 책으로 다 묶여져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봅니다. 등기부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서 전산정보 처리 조직이 컴퓨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야야, 입력 처리된 등기 정보 자료를 자, 요 내용들이 컴퓨터에 다 입력되어 있다고요.
입력된 이 등기 정보 자료를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그래서 옛날에는 그 책으로 다 되어 있지만 지금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는데 그걸 대부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 요게 등기부다. 자,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이 등기 내용이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먹는다든지 기타 침입을 해서 손상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복사본이 필요해요. 그 복사본 이름이 등기부 부본 자료입니다. 등기부의 복사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등기부 부본 자료를 한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 기억 장치에 기록된 것 복사본이다. 자, 등기 기록이란 등기 기록 요게 하나의 등기 기록이에요. 하나의 요 건물 또는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하나의 건물이나 한 필지 토지에 대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 요 한 세트가 하나의 등기 기록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자, 등기 기록이란 한 필지의 토지 또는 한 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 정보 자료. 이게 등기 기록입니다. 자, 등기 필 정보. 자, 옛날에는 우리가 등기 필증이라고 그랬어요. 등기 필증. 내가 집을 사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나면 지금부터는 당신이 이 건물의 소유자입니다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등기 필증이라는 걸 줬어. 근데 지금은 이게 등기 필 정보라는 암호로 바뀌었는데 일단 봅니다.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됐어요. 내가 소유자로 새로 기록됐다고 기록된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자,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등기필 정보라고 그런다. 그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 등기부는 지금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거 이거 편성한 거다. 옛날에는 책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이거는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걸 편성한 거다. 등기부 부본 자료다. 그럼 등기부 복사본이다. 자, 등기 기록은 한 개의 건물이나 또는 한 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표제부 값 걸고 한 세트 이걸 등기 기록이라고 그런다. 자, 등기필 정보. 내가 집 사고 나면 내가 소유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는 거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접수가 됐습니까? 그래서 구분만 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요. 자, 등기 기록이란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된 경우 그 권리자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맞다, 틀리다? 틀려. 어디에 갖다 붙는 걸 잘 보라고요. 이해되시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기능. 자, 방금 봅시다. 의의를 했어요. 그게 용어 정의까지 했어. 지금 뭘 하는지는 알고 따라와야 될 건가 봐. 내가 지금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오면 같이 죽어요. 자, 두 번째 등기 기능. 그럼 등기가 어떤 기능을 하냐, 이게. 바로 한눈에 보이잖아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 권리 변동 관계가 바로 한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 물건을 뭐 한다고요? 알려주는 건 이렇게 공시. 물건을 공시한다. 그러나는 거예요, 1번. 물건을 공시한다 그랬지? 자, 그 다음에 지금부터는 이제 민법입니다. 자, 우리 민법 186조에서는 이렇게 그래요. 요 부동산을, 이 부동산입니다. 법률 행위를 하고, 매매 계약을 하고, 이게 법률 행위 아닙니까? 법률 행위 공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려면,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그때는 뭐까지 하라고?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등기가 매매 계약 법률 행위 했을 때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 이걸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라고도 합니다. 오히려 성립 요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우리 민법 187조에서는 갑이 을의 아버지예요. 요 사람이 아들이고 요 사람이 아버지라고 해요. 자, 요 집을 가지고 있다가 갑이 사망하면 상속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을이 소유권을 받기 위해서는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해요. 그런데 그럼 등기를 안 해도 되냐? 하긴 해야 돼. 요때 등기하는 이유는 을이 나중에 병한테 팔았을 때는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팔아야 돼요. 그럼 요때 하는 요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다, 팔기 위한 등기다. 요걸 처분 요건이라 그래. 자, 채권. 자, 물건은 맨 우리가 앞에 152페이지입니까? 맨 위에 보면 등기제도의 필요성 그거 쭉 읽어보면요, 얼마나 나와요? 배타성이다. 물건은 배타성이 있어. 민법 공부하면 물건의 특질 중에 배타성이라는 말 나와요, 안 나와요?
직접성, 배타성, 절대성, 양도성 이런 거 나오죠. 예? 배타적이다 이 말은 배타적이다. 다른 사람 배척한다. 이게 배타적이에요. 내가 만약에 어떤 부동산에 소유권이 하나 들어가면 다른 사람 소유권이 들어가요, 못 들어요? 못 들어야지 배척한다고요.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부동산에는 저당권은 한 개만 들어가, 여러 개 들어가? 여러 개 들어가는데 만약에 내가 1번으로 저당권이 들어갔다 그러면 절대 내 영역은 다른 사람이 침입을 못 해요. 그러니까 내가 1번 저당권이 설정됐다. 그럼 그 뒤에 2번 저당권도 들어갔겠지? 들어왔어. 만약에 이 집이 잘못돼서 경매가 붙여졌다. 그럼 내가 돈 다 찾아가기 전에는 2번은 절대 손대 못 대? 여기 배타적이라고요. 여기 배타성이라고. 접수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물건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내 권리가 있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려야 되니까 등기를 한다고요. 자,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예요. 물건은 물건에 대한 권리지만 채권은 사람에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이에요. 자, 그거는 배타성이 없어요. 평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를 원칙적으로 안 합니다. 채권은 원칙적으로 등기 안 한다고. 등기 해놔봐야 평등하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돈을 먼저 찾아가는 거 똑같이 나눠가야 돼. 그러니까 등기를 안 하는데 예외적으로 요 채권도 다른 사람한테 알려서 자기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채권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어디 있어? 법에서. 대표적인 채권이 임차권, 환매권,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게 되는 신탁, 이런 것들은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 아직까지 공부가 조금 덜 됐을 거니까 임차권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 갑과 을이 갑의 요 부동산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토지라 칩시다. 토지. 아직 저 특별법 생각하면 안 되니까. 토지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통상적으로 임대차 계약은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둘이 합의만 하면 돼요. 합의한다는 뜻에서 보통 도장을 찍잖아요. 그러면 이때 을이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임차권이에요. 임차인이 가지게 되는 권리가 뭐라고? 임차권이라고. 임차권. 그러면 이때 을이 가지는 임차권은 도장을 둘이만 찍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른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갑만 알아요. 그러니까 이때 을은 자기 권리를 누구한테만 주장해? 갑한테만 주장해. 자, 그런데 이걸 2010년도에 임차권 설정을 했다 칩시다. 자, 2011년도에 자, 요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A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하고 돈을 1억을 빌렸어요. 자, 요거는 저당권이니까 물건 맞아, 안 맞아? 맞지? 요거는 등기했을까, 안 했을까? 당연히 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법에서 볼 때는 요 날짜는 2011년이고 요거는 2010년이지만 요 날짜는 갑과 을이 둘이만 짜면 언제든지 이걸 고칠 수가 있어. 등기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계약서 날짜는 언제든지 고친다고요. 그럼 이건 믿어져, 안 믿어져? 안 믿어져. 등기부에 기록된 요것만 믿겠다고요. 그래서 요때는 만약에 경매가 붙여지면 원칙적으로 주인법 생각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때는 배당을 누가 먼저 받아? 이걸 먼저 해줘, 이걸 먼저 해준다고. 그러니까 요때 을은요 항상 불안하게 살아야 돼. 지가 임대차 계약할 때는 아무것도 있어서 없어서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해놨는데 나중에 이게 돌아가서 먼저 배당을 받아가더라고. 억울하네. 억울하니까 요때 네가 보호를 받으려면 그때는 요것도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우리 민법 621조에 등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럼 등기를 했다 칩시다. 등기를 했다고 해서 물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물건 법정주의라며. 물건은 갑, 을이 둘이 정해? 법에서 정해? 법에서만 정해요. 임차권은 물건이 없어. 등기했다고 해서 물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걸 등기를 딱 하는 순간 등기부에 딱 이 날짜가 기록이 됐다고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 하지. 이거는 믿어줘야 돼, 안 믿어줘야 돼? 믿어줘야 돼. 자, 그러니까 요때 등기를 하면 내 권리가 임차권이 있다는 것을 A도 당연히 저당권 설정할 때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알고 했으니까 당연히 을이 먼저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는 요 등기하는 이유가 임차권의 효력 발생 요건은 이거 아니고? 아닙니다. 임차권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해요. 근데 이때 등기한 이유는 자기 권리를, 임차권이라는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유식하게 말이렇게 자기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주장하는 걸 말이렇게 대항한다고. 이걸 대항력 빼라 그래. 자, 그래서 요 등기의 기능은 맨 처음에 요 등기가 있음으로 해서 물건을 국민들에게 공시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법률 해결했을 때는 등기를 해야 물건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이다. 다른 말로 성립 요건이다.
자, 상속이 일어났을 때 이걸 법률 규정이라고 그러죠. 예? 자, 법률 규정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고 요때 등기하는 이유는 팔아먹기에서 등기하니까 처분요건이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나 환매권 이런 것들은 등기 안 해도 효력은 발생하는데 요때 등기하는 이유는 자기 권리를 제3쪽에 주장하여니까 대항요건이다. 자, 접수가 됐죠? 자, 그러면 대충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잔잔한 글씨는 안 읽어봐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154페이지 4번. 자, 이거는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아직까지 이제 공부는 나중에 가서 강론에 가서 천천히 할 건데 일단은 밑줄만 치워갑니다. 자, 등기의 접수 시기가 어느 시점이냐? 자, 지금은 그 등기 내용이 전부 다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다 그랬어. 맞아요? 그러면 등기를 신청할 때도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전송을 해야 돼, 원칙적으로. 에? 그럼 컴퓨터에 입력을 했겠지? 전송을 딱 하겠지? 그럼 저 법원 행정처에 있는 큰 컴퓨터, 슈퍼 컴퓨터에 그 내용이 저장이 될까 안 될까? 되겠지? 그 시점이 접수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봅니다. 접수 시기. 자, 방문 신청은 전자 신청이든 접수 시기는 일어나여 대부분 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신청 정보가 등기를 신청하는 그 내용들이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뭐한 때? 저장된 때. 그 접수 시점은 저장된 때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어차피 그 글자 그 다 머리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접수 시점은 저장된 때다. 효력 발생 시기. 자, 그럼 뭡니다. 갑에서부터 을로 매매를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지? 에?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이 말입니다. 을한테 을이 소유권이 완전히 을한테 옮아가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여기 효력 발생 시점이에요. 자, 봅니다. 이때는 등기를 접수를 딱 하면 옛날에 이게 논란이 좀 많았어요. 어느 시점부터 요 을이 소유자로 봐야 되느냐 이 논란이 많았다고요. 어? 우리 세법 공부하면요 재산세 부과하는 기준일이 며칠이에요? 6월 1일. 맞아요? 6월 1일 이전에 있으면 이전 사람이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갈래요? 그럼 어느 날짜부터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옛날에 논란이 많았는데 지금은 딱 법에서 못을 박았어. 요 접수하는 시점. 요 등기 만 날짜? 접수하는 날짜. 요 날짜가 효력 발생 시점이에요. 자, 나중에 강론에 가서 다시 설명드릴 거니까 일단 봅니다.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접수한 때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접수 시점은 어느 시점? 저장된 때. 효력 발생 시기는 어느 시점? 접수한 때. 그렇게 일단 암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등기의 특징. 세 번째.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뭐, 말도 몇 마디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가쁘네. 오로지 또 시계 조금만 기다리는 분이 계실 거니까 잠시만 쉬었답니다. 이쪽은 절대 닦으면 안 됩니다. 요것도 아예 닦지 마세요, 오늘은.